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동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처음 봤을 텐데, 사실 저는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굉장히 매력적인 그 여성입니다. 사실 동치미에서 여러분들 보셨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의 100분의 1밖에 못 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제 고지식함에 우리 이분을 모셨어요. 여기서도 수위 조절을 하면 매력의 10%밖에 안 보여줄 것 같아서 수위 조절 없이 원래 하던 개인의 유튜브 방송처럼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 분이면 조금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말 미인이신 정민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그 심신미약 계신 분들은 네. 오늘 방송은 스킵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정민여 씨를 언제 봤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네. 아유, 놀랐어요. 원장님처럼 이렇게 뭔가 엘리트인 남성이 제 방송을 보셨다 그래가지고.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좀 야한 얘기인데 격조가 있어. 그 점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한 얘기를 하는데도 뭔가 좀 더럽지 않고 네. 좀 천박해 보이지가 않다. 늘 그러니까, 유쾌해 보인다. 이 이야기를 많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이제 반성문을 쓰죠. 우리 네. 때는 그런 점잖함이 있죠. 위선이 있는데 우리 나이는 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고 그게 네. 예의라고 배웠는데 네.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툴툴 가볍게 털어내는 걸 보고 인연이 되면 같이 한번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치미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작진이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재밌겠다 그랬는데 동치미 방송하는 동안에 유튜브에서 했던 게 이만큼 정말 이만큼밖에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저 중간에 주의받았거든요. 왜요? 수위 좀 낮춰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우리 제작진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놀아보자. 네. 재밌는 얘기 좀 해보자. 저도 또 진짜 궁금한 것들을 좀 네.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별로 배울 건 없는데 네. 고리타분한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요즘 30대 결혼한 지 한 10년 좀 지났나요? 네, 이제 내년이 10년 차입니다. 네. 요즘 10년 차. 이거 늦지 않은 결혼이에요. 그죠? 네, 딱 편- 적당한 때에 했어요. 네. 31살. 네,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 남성관. 요즘 젊은 유부녀들은 60, 50 된 유부녀들과는 어떤 생각이 다른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네. 해볼까 합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냥 네. 진짜 편하게 할게요. 네, 오정 TV에서 하듯이. 네,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60까지 사셨는데 더 많은 여자를 만나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 가장 고민인 게 그거거든요. 이 남자랑 100살까지 계속 쭉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래도 네. 오정 TV에서 했던 얘기니까 네. 우리 때는 네. 남녀가 만나서 손잡고 키스하면 결혼 네. 약속이었어요. 네. 정말로. 네. 네. 어디 1박 2일로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그때 만일에 이제 신발을 바꿔 신는다 그러면 우리끼리도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오, 그 정도로. 아이고 둘이 이렇게 사귀어서 네. 2, 3년 사귀었고 같이 여행도 다녔는데 결혼할 때 다른 여자 데리고 들어가면 쟤는 신뢰를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보다는 좀 그래도 자유로운데 살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는 그냥 뭐 연애에서 스킨십 하는 거는 좀 당연한 세대였고 그러니까요. 여행도 뭐 사귄 지 막 한두 달이면은 같이 가까운 가고. 데 가서 여행 몇 번 갔다 다닐 수 오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한 몇 명 정도 만나다가 뭐 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한 2년 정도 사귀게 되면은 이제 둘 다 만약에 결혼의 타이밍이다 그러면 하면 이제-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렇죠. 좀 이런 과정들을 밟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못 해본 세대예요. 와 진짜 꽉 그러면은 막혔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를 둘 키웠으니까 우리 네. 애가 이제 다 30대 이제 초중반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네. 애들 보면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부럽다. 우리 때는 저 정도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그게 그동안 숱한 유혹도 있으셨을 테고 유혹- 그거를 되게 잘 참아내고 어쨌든 지금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0 넘으니까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이제 신체적 반응이 없어서. 편해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해는 하거든요. 네.
나이 30에 결혼해가지고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그러니까 않죠. 이 남자가 뭐 당연히 이제 뭐 가정이라는 그 책임을 갖고 쭉 아이를 잘 키우면서 남편과 뭐 백년해로 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 남자랑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같이 살아야 되고 어떤 나도 여자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가 이제 이성으로 좀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갈증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밖에 나가면 나를 이성으로 대해주는 멋진 남자는 또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래서 가끔 지하철도 그냥 일부러 타요. 네. 지하철 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옆에 젊은 그 남성분이 앉아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느낄 때 네. 그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해요? 안 하죠. 하지만 방송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오정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네. 난 두 가지가 늘 궁금했어. 아, 처음에 모를 때는 싱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네. 싱글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아니, 하지. 싱글도 이렇게까지 말 못합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잘 살아. 난 또 결혼했다 그럴 때 어떤 생각했냐면 네.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을 거야. 약간 별일도 쇼윈도부처럼. 네. 그런 부분도 그것도 아니야. 예. 바깥분도 같이 방송도 하시더라고. 그분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어떨 것인지 그다음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네. 시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친정부모는 내 편이니까 맞아요. 눈치 안 보여요? 그 일단 처음에 질문하신 것부터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초반에 저희가 이제 둘 다 방송을 뭐 유튜브 방송이나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초반엔 이런 걸로 많이 싸웠어요. 상처를 받고. 왜냐면 서로 이제 그때 막 신혼생활의 불만 같은 거를 서로 방송에서 막 얘기했었거든요. 심지어는 또 이제 그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도 다 하셨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남편은 아직 30대 중반이었는데 저는 막 일주일에 막 4-5번씩 하고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주기 그 횟수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막 일주일에 1-2번만 해도 힘들어요. 공감하시는군요. 네. 30대 중반에 이미 꺾입니까?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핑계대고 없으면 또 위축된다고 핑계댑니다. 아니 어찌됐든 남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라는 게 이게 그릇에 용량이 있어요. 이게 큰 사람은 일도 잘하고 일도 우리나라 뭐 재벌 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력이 좋으신 200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을 하고 또 이게 뭐 알려진 스캔들만 해도 뭐 여러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도 그분을 상대로 이렇게 뭐 시비 거는 여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여자들은 평균인 줄 알아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는 가끔 이제 그 필름 네. 그런 필름에 나오는 남자들도 특별한 남자예요. 대다수의 남자는 눈치 보고 월급 받고 뭐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힘들고 그러면 네.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걸 모르다가 지금 그 남편을 만나니까 남편이 딱 일주일에 제가 한 2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니까 자기는 그럼 죽는다고 내 주변에 친구들 다 안 되는 애들도 많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특히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무지개 구겨져요. 돈 못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존심 구겨요. 돈도 못 벌었거든요 그때는. 아니 돈 못 버는 거는 벌 기회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남자들은 정말 트라우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부가 한때 위기가 있었을 때 남편이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돌았었거든요. 그때 막 제가 이제 하도 집에서 좀 남편을 무시 아닌 무시를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남편도 어딘가 밖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 위기도 한 번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위기를 다 겪고 나니까 그냥 이제 그 전에는 이 남자가 나를 여자로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우린 이제 가족이구나. 그렇죠. 공동의 목표를 네 맞아요. 네.
그냥 우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올라가서 뭐 재산도 어느 정도 불리고 그렇죠.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또 가족끼리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근친상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동업자라고 그러죠. 맞아. 인생의 동반자. 동업자.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게 부부라고 저도 생각해요. 경제적인 공동체, 그쵸. 아이의 부모, 또 양갓집 집안의 뭐 며느리 사위, 그다음에 뭐 역할이 다양하단 말이야.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해야 될 역할이 10가지 정도는 돼. 그리고 마음속에선 각자 다 여자, 남자 약간 이거도 끓고 싶어. 있고. 이제 그 갈등이 이제 제가 볼 때는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계속 될 거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저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을 계속 이렇게 들끓은 채로 그 이 욕망을 누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를지 풀지는 각자로서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의 영역인 네, 거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사생활을 다 알려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계만 투명하면 돈만 투명하면 그 사이에 벌어지는 소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다 알려들면 못 살죠. 예를 들어 갖고 내 뒤에 내가 카메라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하고 각자 모든 사람을 그런 상황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필름을 서로가 공유해서 본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상호 인정하고 최소한 돈 문제가 딱 각자 번 돈이 딱 합쳐져 있으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업자 정신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 수입도 좀 각자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동의 생활비 어느 정도만 내고 뭐 저는 저대로 쓰고 남편대로 쓰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더 공동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러다가 뭐 진짜 그냥 막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그럼 안 되겠다. 내 통장 내역도 좀 까고 저쪽도 까서 같이 좀 이렇게 합쳐놓고 뭔가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한 돈 아니면 그거는 또 이제 뭐 내역을 확인하는 일까지는 서로 이제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돈 따로 가진 부부들 보면 언제까지 살까? 언제까지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같이 안 산다고 나는 봐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얘기하거든. 네, 그런 마음에서 따로 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돈을 공유해야 돼. 돈을 공유해야 되는 거구나.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이게 의사가 일찍 돈 벌어요. 그치. 일찍 돈을 벌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젊고 돈이 있으면 딴 데 쓰고 싶지. 그렇죠. 일찍 돈을 벌면 젊고 돈이 있기 때문에 딴 데 써요. 돈을 딱 갖다 내놓으면 투명하잖아 어찌됐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또 이제 막 젊을 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이러면은 예쁜 여성들한테 눈도 많이 돌아가고 눈은 돌아가죠. 눈은 다 돌아가요. 근데 눈이 돌아가는데 몸까지 가면 그다음 시끄럽잖아. 어떤 마음으로 참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레귤레이션 하는 방법을 나의 의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다니까요. 오죽하면 김유신 장군이 목을 뵙겠어요. 말에 목을 왜 뵙겠냐고. 그게 자기 의지의 표현인데 또 말은 훈련된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놔야 하다못해 돈이 공유돼 있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뭐 딴 생각 하다가도 야 저 잘못하면 다 뺏기는데 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스려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물어보셨던 거 시댁 뭐라 그러세요? 방송 보실 거 아니야 시댁 어른들이. 일단 그래서 저희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저희가 어디 출연하는 거를 그 공유를 안 하거든요. 공유 안 해도 계속 뜨는데.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그 아시는 분들만 아셔가지고 사실 시부모님께서 잘 모르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막 그 지상파 TV에도 나가고 이래저래 조금 유명세가 이제 있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그 방어 기제가 생긴 게 요즘 그 아쿠아로빅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조금 젊은 그 동생들이 있어서 언니 며느리 어제 뭐 동치미 나왔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머니 먼저 그거 다 컨셉이야. 아니
그거는 대외적인 거고 네. 본인의 속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도 내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저렇게 납득한 얘기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중간에서 남편이 그 역할을 좀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엄마, 내가 지금 돈을 잘 못 벌고 쟤 지금 나가서 어쨌든 저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현명하시구나.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가 욕먹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 진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저한테 굳이 뭐라고 하실 만한 상황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공중파를 기상캐스트를 하시고 리포터 하셨죠? 아니요, 저 기상캐스터만 했었어요. 하셨나요? 네네네. 그때보다 지금 수입이 되게 많이 늘었죠. 훨씬 늘었죠. 그 뒤에 이게 유튜브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네. 지금 회원이 한 80만? 40만. 40만. 네, 40만. 그 정도면 네. 꽤 많은 이제 수입이 창출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때는 남편보다 더 벌어서 네. 어머니 아버님이 뭔가 그런데 요즘 그 제 본명이 선영이거든요. 선영이가 딱 하면 남편이 엄마 걔가 요즘 얼마 버는 줄 알아? 이렇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그냥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은 좀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살면서 행동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말만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잘 그래도 좀 그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 크게 없어요. 시부모님은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죠. 60대 네. 중반. 네, 50대 후반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이 이제 생각이 열려 있고 네. 방송에 대한 이해 폭도 되게 넓으신 거네. 네, 특히 근데 아버님이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세요. 제가 욕심이 되게 많고 막 뭐든 막 끝까지 되게 열심히 하려는 성격인데 그 아버님이 그런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보셨을 때 자기 아들은 되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아들은 맨날 너무 의욕이 없고 막 샤이하죠, 약간. 처음에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좀 매갈이 없고 네, 맞아요. 욕심 없고 맞아요. 네. 그냥 마냥 사람 좋고 네. 좀 그런 아들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하도 이제 막 채찍질하고 아마 속으론 그런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 여자 분명히 바람 펴서 나갈 거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어떻게든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깥분은 이렇게 막 승부근성이 강해서 악착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얼굴에서는 안 보여. 아무리 봐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제가 진짜 계속 비교하거든요. 네. 다른 남자들이랑.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네, 궁금하신 거. 네, 우리가 이제 10년 결혼차, 결혼 35년 차, 네. 이 두 사람이 부부 얘기를 좀 할 건데 요즘에는 보면 뭐 결혼 예비고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뭐예요? 커플들이 각자에게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나는 제가 주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난 이런 식으로는 이건 몰랐고 네. 각자가 남편한테 각자가 부인한테 희망하는 사람 10개를 써오라 그래요. 바라는 묻지 점? 말고 서로 묻지 말고 결혼 생활하는데 이 10가지는 꼭 해주라. 그거 10개를 갖고 절대 하지 말을 거 10개 적어오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20개 딱 받아가지고 주례사를 그걸 갖고 해요. 공통되는 얘기 서로. 네. 그러면 이제 주례 많이 보시니까 가장 요즘 친구들이 결혼할 때 바라는 건 뭐예요? 각자 부모에게 잘해달라는 거야. 그걸 바란다고요? 네. 우리 엄마한테 우리 부모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외톨이가 많잖아요. 딸도 네, 하나 그쵸. 아들도 하나. 저희도 남편 외동 저 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서로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희망.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네. 지나보면 그게 어려운 건 네네. 나중에 하는 거니까 결혼해봐야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근데 대개는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달라. 왜냐면 특히 여자들은 그게 아직도 우리는 제사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제사를 못 모신다고 생각하잖아. 아들이 모시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결혼하는 친구들은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남편한테 각자 부모한테는 각자가 잘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잘하면 고마운 일이고 그거를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댁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 그리고 뭐 친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 이런 거 서로한테 하지 말고 내가 내 부모 챙기고 싶으면 내가 내 부모한테 자주 전화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하나의 방식이긴 하네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장모한테 전화하는 거하고 딸이 장모님만 자기 엄마만 잘하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가?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건 남자가 유리해요. 그쵸. 또 100년 사위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해도 무지개 좋은 사이야. 근데 며느리는 매일 전화해도 나쁜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딱 그거 있어요. 어머님한테 그 전화 올 때 공기가 있습니다. 첫 마디는 요즘 바쁘니? 이걸로 시작하시고. 전화 자주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더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하면 뭐 저기 나 모르는 돈 꼬울 치지 마라 이런 얘기도 가짜 있고 뭐 비상금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거 말고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죠? 누구냐면 저기 데일 카네기라고 인간관계론 유명 옛날에 한 책 나온 지 몇십 년 됐을 거예요. 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좀 구시대적이긴 한데 네. 부부 관계에 대한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각자가 이제 남편 그다음에 아내에게 하는 얘기거든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방송하는 기간 동안 저희 아내 역할을 해주시고 네. 제가 남편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민여 씨가 네.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네. 그의 여성의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의 나이가 있으니까 좀 전업주부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물어볼 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사람 어떤지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전업주부 자체가 많지 않아서 요즘은. 그렇죠.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남편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는가? 남편의 동료, 비서, 자고 일어나는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은 삼가하는 편인가?